이거 말고 내가 조금 해보고 싶은 거를 위해서 시간을 좀 투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엄마 말이 진리가 아니네 하는 생각을 처음 해보게 됐고, 저는 차라리 사교육 쪽으로 빠졌으면 더 잘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의 일을 할 수 있고 이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이거 일도 요거밖에 안 하는 게 성에 안 차고, 나는 그 월급도 성에 안 차고, 제가 몇 번 시도를 했어요. 교감 선생님 이거 저 사직서입니다 하면 뭔가 발려 이렇게 계속 그 쪽으로. 모습이 저는 아 내가 나중에 저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채널을 이제 보는 청년들이 대부분 20대, 30대도 또 많은데,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 제가 이제 많이 해결을 안 해주면 이제 들어주고 하는데, 네. 사실 답이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스토리를 보니까 네. 스토리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이제 원장님의 스토리를 또 우리 청년들이 듣고, 아, 이렇게 진로를 변경할 수도 있구나. 네. 왜냐면 우리가 대부분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 때도 그렇고 네.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다가 네. 취업하고 네. 이렇게 바뀌잖아요. 원장님은 한의원을 지금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네. 교사셨잖아요. 네, 4년 동안 교사로 근무를 했었고, 그랬다가 이제 완전히 그만두고 다시 미트 시험을 쳐서 한의학 전문대학원으로 간 거죠. 교사를 시작하신 이유가 뭐예요? 온 집안의 모든 친척이 다 교사예요. 그래서 아, 엄마, 다? 아빠도 교사이시고, 네. 이모, 이모부, 삼촌들, 대부분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다 교사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저에게 교사라는 직업에 되게 만족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걸 많이 원하셨고, 또 제가 자랄 때쯤이 저는 이제 학창시절에 막 IMF 이런 거를 보고 그 불안감이 극도화 돼서 교대가 한창 인기가 많을 때 갔거든요. IMF 때 초등학생이었죠, 사실. 근데 그때가 막 이제 IMF를 겪은 세대들이 점점 안정적인 직장에 대해서 이렇게 피트를 쳤고, 사실은 손해보고 싶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 성적이 교대가의 성적이었기 때문에 그거로 딴 거 가긴 아깝기도 했고, 네. 그 당시에 신문에 막 어디 명문대 서울의 경영학과 학생들이 취업이 안 돼서 자살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게 나올 때였거든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제 나는 일반인들을, 직장인들을 볼 기회가 없어요. 내 주변에 엄마, 아빠, 친구들 다 선생님이고, 내가 학교에서 보는 어른들 다 선생님이고, 엄마가 교직에 되게 만족도가 높으셨고, 그래서 여기로 그냥 가라. 그래서 한참 저항을 하다가 그냥 그때가 이제 제가 06학번인데 그때가 교사 인기가 되게 좋았던 편이라서 그냥 일단 가보자 그 생각을 했던 일단 거예요. 환경의 영향이 그럼 엄청 컸네요. 네. 김선신 아나운서도 동기예요. 저랑 되게 친하게 거의 단짝처럼 붙어 다녔던 언니인데, 그러니까 그 언니의 영향도 컸어요. 이게 그 언니도 처음에 임용고사 붙었다가 포기하고 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언니를 보고서 용기를 얻은 게, 저렇게 내가 한 번 얻은 걸 손에서 놓는다고 인생 끝나는 게 아니네. 다른 길로 잘 풀릴 수도 있네. 그래서 이제 저도 해보게 됐죠. 교사를 그러면 어떻게 했던 거예요? 딱 준비해서 시험을 한 번에 그냥 패스하셨어요? 네. 엄청 또 독하게 공부를 하셨네요. 네. 그때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원래는 그래서 한창 힘들어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2학년까지 다녔고, 교대생 친구들도 많이 좀 힘들어했던 친구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처음으로 엄마 말을 크게 어겨보고 엄청난 성과를 얻게 돼요. 워킹홀리데이를 엄마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셨어요? 네, 호주로 갔다 왔거든요. 저는 되게 거기서 성장을 했고 좀 시야가 확 트였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말대로 이거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 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더 세상을 넓게 본 거죠. 거기서는 이민자며 직업, 아예 국적을 바꾼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내가 한번 이렇게 해오던 거를 중간에 다른 길로 간다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니네. 이것도 굉장히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행복할 수도 있다. 실은 거기서 나 호주에 눌러 살까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까진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말고 내가 조금 해보고 싶은 거를 위해서 시간을 좀 투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엄마 말이 진리가 아니네 하는 생각을 처음 해보게 됐고, 저는 사람들이 제가 인생에서 이제 그 되게 큰 변화를 마주해왔을 때 거기가 첫 물꼬였던 것 같아요. 임용고시 준비하고 패스하고, 네. 그다음에 선생님이 되신 다음에 호주는 근데 그 전에 전이잖아요. 대학생 때 갔어요. 그렇죠. 네. 근데 선생님 이제 일하시다가 네. 몇 년 정도 하셨어요? 선생님은 4년을 했는데 네. 그게 그러니까 워킹홀리데이 가서 나 이거 이제 의학전문대학원 쪽으로, 의료계 쪽으로 진로를 변경을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왜요? 그 시작이 저 너무 궁금한데. 그게 네. 저는 사실은 되게 자연계통의 그쪽에 과학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막연한 동경이었죠. 그냥 선생님이 저랑 잘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도 잘 안 맞았어. 저는 차라리 사교육 쪽으로 빠졌으면 더 잘했을 것 같아요. 사교육 강사? 네.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네. 그과인데 저는 내가 이만큼의 일을 할 수 있고 이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이거 일도 요거밖에 안 하는 게 성에 안 차고 나는 그 월급도 성에 안 차고 그런 거죠. 특히나 20대 때 얼마나 시간도 많고 에너지도 많아요. 4시 반에 퇴근하면 그 이후에 뭐 하지? 하고 이제 막 이걸 하는데 공무원은 겸직이 안 되니까. 그쵸. 네. 그것도 컸고. 그러면 그렇게 4년 정도 하시다가 그때 그러면 퇴사를 한 게 네. 20대 후반이실 거잖아요. 네. 그게 그래서 처음에는 임용고사를 안 보고 내가 이 다른 시험을 쳐보겠다라고 했더니 집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교대는 의대를 시도를 하다가 못하고 온 장수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의대 다음 안정적인 쪽 장수생들이 했을 때 디메릿이 없는 쪽이라서 그래서 그 언니 오빠들하고도 엄청 상담을 하는데 당연히 말리죠. 거기서 해봐 했다가 자기가 무슨 책임을 지려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그러면 임용고사를 붙어봐라. 일단 붙고 나서 좀 여유 시간 되니까 그때 내지는 발령 대기 기간이 그때 보통 길었거든요. 그때 해보자 라고 해서 일단 임용고사를 봤는데 합격하고. 네, 너무 잘 봐버린 거죠. 엄청 순위권을 제 아, 진짜요? 생각에는 네, 저희 교대에서 제일 잘 봤을 와. 거예요. 비공식으로. 근데 그게 어찌 보면은 트레이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1년짜리 큰 시험을 어떻게 이것도 요령이에요. 하다 보면 늘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봤던 경험이 나중에 미트 시험 볼 때 이런 식으로 체력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게 좀 더 다 연관이 수월했고 되고. 그게 또 자신감도 됐어요. 나 공부 잘하잖아. 그거를 그때 몰랐어요. 그 전까지는. 왜냐면 다 고만고만한 성적 애들 뽑은 거니까. 네네. 내가 시험이라는 걸 되게 장기전을 잘 보네. 그리고 내가 암기 과목을 남들보다 훨씬 잘하네. 그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때. 그래서 그때는 일단은 봤는데 너무 잘 봐버리니까 보통은 1년 정도 이제 대기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생각이었는데 바로 발령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4년간은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어요. 교사를? 네. 왜냐하면 또 저희 엄마가 옆 학교 교감 선생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운동회를 하면 이게 초청 인사로 와서 앉아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 시도를 해서 교감 선생님 이거 저 사직서입니다 하면 엄마가 발려 이렇게 계속 시키고 옆에서 계속 말리고 이것도 했었고 첫 1년간은 제가 끝나자마자 독서실로 퇴근해서 2시까지인가 이렇게 신규교사 시절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퇴근하면 4시 반이니까 일부러 전담을 맡았어요. 전담을 맡아서 좀 시간도 많이 빼고 이제 독서실로 퇴근을 해서 한 1시, 2시까지 공부를 하다가 오는 거죠. 임용고사 끝난 그 허름한 체력으로 그 체력으로 이걸 하려니까 몸이 크게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고 이거를 이 지경으로는 가서 합격은커녕 가서도 못 다니겠다 싶어서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시험을 한 번인가 쳐보다가 포기를 할 뻔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내 미래를 되게 볼 수가 있어요. 40대 선생님도 있고 50대 선생님도 있고 내 미래가 예측이 굉장히 쉬운데 저희 학교에 되게 교무부장 선생님이 항상 뭔가 되게 아쉬워하는 게 컸어요. 엄청 크고 잘생기고 막 봤을 때 저 사람이 약간 모델 같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잘생기신 분이었는데 맨날 하는 얘기가 나는 원래 이걸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집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을 했다 하면서 맨날 이제 신규 붙잡고 후배 제가 제일 이제 신규니까 얼마나 이런 얘기 하기 좋아요. 그래서 붙잡고 저한테 되게 아쉬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막 본업에 집중을 못 하시고 계속 외국어 내지는 자격증 내지는 이런 거 내지는 계속 한자 같은 거에 급수에 이런 거 되게 막 아쉬운 거예요. 여기서 채우지 못한 거를 다른 그 쪽으로. 모습이 저는 내가 나중에 저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조금, 지금 진짜 아까운 건 내가 교사를 한번 놓는 게 아니라, 내 20대라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이거를 내가 잃을까봐 한 번밖에 안 사는데, 이거를 하기에는 그러다 죽으면 나는 얼마나 죽을 때 이거를 해보지도 못하고 아쉬워할 것인가 생각을 했고, 그때도 생각한 게, 그러면 그냥 그만 둬버리자. 이게, 휴직 방법을 온갖 방법을 모색했으나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받을 수 있는 휴직의 명분이 없고 그러면 아예 딱 그만두고 한 2번 정도만 도전을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임용고사 보자. 나는 임용고사 또 봐도 붙을 거다. 대단하다. 야. 그 고민을 하고 부모님과 막 대판 싸우고 뭐 이러기까지가 4년이 걸렸어요. 그게 사실 놓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마 이 채널 시청하는 분들 중에서도 전문직 시험 준비하는 친구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거 준비한 기간이 아까워서 사실 못 놓는데 네. 이미 달성한 걸 놓고 다시 뭔가를 한다. 네. 저는 꼭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게 내가 기간이 아까서 못 놓는 친구들은 데드라인을 정하라고 얘기해요. 이때까지 안 되면 깔끔하게 포기하고 그때까지는 할 수 있는 거 다 해라. 다 해라. 네. 그러면 왜 한의학을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그때 제가 여행을 한번 이제 첫 시험을 학교 다니면서 보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 이제 엄마랑 여행을 갔는데 미국 여행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마침 좀
의사 선생님들이 각 과별로 이렇게 막 많이 있더라고요. 그 네. 여행에.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제가 또 아니나 다를까 크게 아팠어요. 시험 직후 너무 지친 몸이라서 외국 여행이 부담이 됐나 봐요. 근데 이제 뭐 어디 교수님이고 했는데 그분들이 여행에서 간 거잖아요. 자기의 장비가 없고 하니까 저는 되게 체하고 막 토해서 막 난리가 났는데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죠, 이 네. 사람들은. 근데 거기서 어떤 어르신이 그냥 막 혈자리 눌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줬는데 너무 괜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것이 되게 신기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오고 나서 생리통이 너무 심했거든요. 근데 그 생리통을 다 오만 데 다 다녀봤죠. 근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한의원에서 고쳐보고서 이거 되게 좋다,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미트 시험이라는 시험이 의료인을 위한 시험이에요. 네. 의학 전문 대학원을 갈래도 그걸 보고 한의학 전문 대학원을 갈래도 그걸 봐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보고 붙는데 가자 했는데 한의학전이 붙어서 한의전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배경이 이 의학하고는 아예 거리가 먼 삶을 살았잖아요. 저는 원래 과학영지였어요. 네, 근데 과학영지? 네, 근데 제가 여태까지 실패를, 사람들은 저한테 그때 그 당시 임용고사 갓 공부해서 뭐 이렇게 했을 때 저보고 원장님은 실패를 해본 적이 없네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제가 그 스레드를 하면서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솔직히 나는 되게 겁쟁이라서 내가 조금 더 확률이 떨어지는 길을 애초에 하고 싶었더라도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될 길들만 갔기 때문에 실패를 안 했던 거지. 그러니까 실수는 안 했지만 아쉬운 거죠. 내가 가고 싶었던 길들이 아니라서. 그래서 원래도 저는 되게 이과형이고 뭐 중학교 때만 해도 막 저는 되게 시골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막 다닐 때도 딱히 없는 그런 데인데 그래도 뭐 학원 같은 거 안 다녀도 막 도대회에서 경시대회 가면 상 받고 그랬거든요. 도대회? 근데 수학이 제가 수학은 내가 1등급이 안 나오는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상위 퍼센트를 차지하기에는 문과가 더 낫겠다 싶어서 문과를 갔던 거고, 계속 그 과학 쪽 이런 쪽에는 흥미는 항상 있었어요. 생물 쪽. 그러니까 계속 네. 어렸을 때부터 그냥 뭔가 되는 쪽을 계속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았네요. 너무 모범생이고 이게 반듯했으니까 내가 1등이 되지 않을 뿐이 아니라 애초에 가지 않은 거예요. 장단점이 있네요, 그것도. 네, 근데 본인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우와 했는데 저는 그런가? 하고 그냥 네. 교사에서 사실 한의사가 된다는 게 사실 상당히 네.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네. 이게 전문직이잖아요. 네. 전문직인데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 전문직으로 지금 또 진로를 설정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네. 또 뭐 대부분 우리나라 아직까지 대기업 또 안정적인 뭐 이런 진로 선정만의 본인들의 기준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살아오셨으니까 어떤 조금 진로 선택 기준이나 그런 것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